마두로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트럼프는 사회주의 스캔들을 폭로합니다. 경찰이 마드리드에 있는 PSOE 본부에 들어가 페드로 산체스 사회주의 정부의 핵심을 뒤흔드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의 구금하에 있으면서 유럽 좌파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이 사건은 단순히 스페인 내 지역적 스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조사는 집권당의 문서, 산체스의 옛 동맹들, 수사 중인 가족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정치적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판에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워싱턴의 손에 내막과 청탁, 인맥, 영향력의 경로를 잘 아는 인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왜 산체스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트럼프가 이 몰락을 어떻게 전투로 바꿀까요? 유럽 사회주의를 겨냥한 폭탄입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스페인 사법부의 명령에 따라 마드리드 페라스 거리의 PSOE 전국 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원들은 당과 정부 주변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는 조작을 조사하기 위해 문서와 전자 파일을 수색했습니다. 조사는 사회주의 조직 내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부정행위, 위증교사, 범죄 조직과 같은 혐의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체스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고 당이 사법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조기 선거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사회주의 본부 안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의 이름은 이번 위기가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그의 아내 베고냐 고메스는 부패, 영향력 거래,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다비드 데 산체스도 엑스트레마두라에서의 공직과 관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와 산토스 세르단과 같은 정부의 옛 동맹자들도 계약, 수수료, 공공자금과 관련된 사건에 등장합니다. 스페인 야당은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주변부를 넘어 정부를 지탱하는 정치 핵심부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스페인의 옛 사회주의 총리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5,300만 유로를 지원받은 플러스 울트라 항공사의 구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베네수엘라 사업가들과 연관이 있었고 이 점이 카라카스를 마드리드 위기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사파테로는 불법이 아니며 법 안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회사가 그렇게 많은 공적 자금을 받았을까요? 마두로가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항상 유럽 좌파 진영에서 워싱턴에 맞서는 정치적 동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의 옛 수장은 미국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1월에 체포된 이후 미국 사법당국은 차비즘의 내부 구조와 그 중개인들 그리고 사기꾼들을 잘 아는 인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국가는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파일, 이름, 기업,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그 어떤 외국 네트워크라도 그들이 정권과 거래했든 보호했든 영향력을 받았든 간에 압박의 원천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문서와 계약서, 구제금융, 로비스트 그리고 유럽 내 정치적 접촉들을 교차 확인한다면 스페인 좌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국내 부패 사건 그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마두로가 카라카스에서 미국에 맞서 도전했지만 이제 그는 미국 사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차베스주의가 관련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마두로 플러스 울트라 그리고 스페인 사회주의 간의 연관성은 매우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즉 공공자금,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체스 정부는 이미 팬데믹 계약, 가족 관련 의혹, 그리고 PSOE의 핵심 인사들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노선이 사파테로와 함께 등장할 때 이 사건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상처로 변하게 됩니다. 질문은 단순히 범죄 여부가 아니라 누가 문을 열었고 부탁했으며 자금을 승인하고 보호의 혜택을 받았는가입니다.
경찰이 PSOE 본부에 진입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유럽의 좌파는 자신들을 민주주의의 도덕적 감시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집권당은 설명해야 합니다. 요원들이 수거한 문서들, 조사받고 있는 동맹 세력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구제금융과 연루된 전 총리까지. 한편 트럼프는 유럽 좌파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카라카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돈, 협력자들, 중개인 또는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모두 외교적, 사법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폭로가 없더라도 마두로가 말을 너무 많이 할 가능성만으로도 그 정권과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의 근원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베네수엘라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또한 유럽연합의 또 다른 움직임, 즉 디지털 내러티브 통제도 보여줍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은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이 플랫폼에 대한 압력과 독립적인 목소리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매체를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정부와 규제 당국이 누가 더 큰 노출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때 공적 토론은 관리되는 것이 됩니다. 벨기에에서 드리스반 랑이노버 사례는 유럽 우파 사이에서 이런 경고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대량 이주와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 이후 혐오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응을 불러일으킨 지점은 발언의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데이터와 통계조차도 제시 방식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이 사건은 유럽의 일부가 단순히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 스캔들은 마드리드를 더욱 고립시키고 유럽 사회주의를 수년간 피하려 했던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차비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졌던 걸까요? 즉각적인 전개는 스페인 사법부와 미국 수사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은 마두로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대외 관계와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이죠. 트럼프에게는 마두로를 겨냥한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가 해외에서 그의 이미지를 보호해온 정치적 동맹들에게도 타격을 줍니다. 산체스는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 때마다 정부가 더 어려운 선택에 가까워집니다. 의혹 속에 버틸지, 스캔들 확산 전에 선거에 나설지 고민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의 밀손 알비스이며 국제문제 분석가로서 매일 진실된 소식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주세요.